스냅시드에 들어가시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편집 들어오시면 여기 스타일이 있고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클릭하면 여기 기본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다 하실 필요 없고 여기 보세요. 스타일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한 번에 보정되는 자동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도구라는 게 있고 도구에 들어오면 여기 기본 보정, 이거는 제가 드릴 거예요. PDF로. 기본 보정을 클릭하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 바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따뜻함이 나올 건데 밝기를 올리면 뭐겠어요, 이게? 아까 똑같은 노출 보정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둡게 촬영한 사진도 밝기만 올려주면 전체적인 밝기는 올라가. 근데 보정이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된다 그랬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뭔가 아시겠어요? 용어가 그런데 보정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는 용어가 뭐겠어요? 밝은 영역이라는 게 바로 여기 보이는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음영이라고 돼 있죠. 어떤 보정 앱에서는 섀도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어두운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이런 사진에서 10분 후 종료되면 제가 링크 다시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냥 되던데 이거 안 되네. 자, 어쨌든 이 사진에서 어디가 밝은 부분이겠어? 여기 하늘 부분이 밝은 부분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이라이트야. 그럼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해줄수록 하늘이 더 예쁘게 지겠어? 낮출수록 예뻐지겠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하이라이트 낮출수록 더 예뻐질 거야. 그리고 음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두운 부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영은 올릴수록 더 따뜻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밝은 부분은 낮추고 어두운 부분은 올린 거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을 하세요. 채팅창에, 아니, 지금 말씀하셔도 채팅창에 말씀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면 빨리 넘어가고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쭉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밝은 부분 어떻게 써요? 낮추고 어두운 부분 올려야지 이게 다 사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사진을 못 찍은 게 아니에요. 잘 찍으셨는데 뭘 못 하신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은 못 하신 거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충분히 내가 찍은 사진이 그건 괜찮은 사진이었어.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몰이고 이렇게 예쁘니까 이걸 살리는 게 의미가 있지. 어떤 경우 하늘이 그냥 맹한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맹하다는 게 정보가 없는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사진을 찍었을 때 완전히 하얗게 날아가는 하늘, 그런 하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역광일 때 그런 느낌 많이 들 거야. 여기 빛이 들어오면 하늘이 파랗게 느낌이 안 나요. 그런 경우는 어거지로 이걸 살리려고 해봤자 안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사진도 더 잘 찍게 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찍으셔야 되겠어? 그때는 하늘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야. 하늘 안 찍고, 이제 그러니까 뭐 찍는 거야? 여기 꽃 부분 찍으면 되잖아요. 하늘 피해서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 시간대는. 이렇게 부분 예쁜 것만 하늘을 최대한 사진에 안 나오게, 내 프레임이 안 나오게 찍으면 생각보다 또 예쁘게 나와요. 자, 그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의 보정 앱인데, 인스타그램에도 보면, 자, 뭐겠어요? 여기서 밝은 영역이?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이에요. 어두운 영역은 뭐겠어요? 그림자가 그림. 어두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하니까 이게 연관이 안 된다고요. 이게 어두운 영역이랑 연관이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 밝은 영역을 낮추면 여기 하늘 부분이 날아가는데 그것을 낮추면 하늘 부분이 더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를 올려주면 또 지면 부분이 또 밝게 살아나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눠서 보정하는 거. 잠깐만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거 스마트폰 잠깐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가 빨리 스냅시드로 가서 잠깐만 제가 스냅시드 오면 이렇게 뭐 보정 프로그램이니까 사진을 열려면 아무 곳이나 탭하세요 나오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요걸 아무 사진이나 이렇게 가져올 거야. 이렇게 가져와서, 자, 아까 이 사진에, 그쵸? 요건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뭐 팝 이런 것도 클릭해봐도 괜찮고, 이게 자동이라 그랬죠? 좀 살아나죠. 지금 하늘하고 이런 부분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게 영어 발음이 안 되는데 이게 액센트를 주는 거야. 액센트 주는 걸 하니까 채도도 더 진해지면서 살아나죠. 그런데도 아직 이 지면 부분이 제대로 안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를 가냐? 뭐 확인해 놓고 그냥 가도 되고 여기서 효과 한번 적용한 다음에 가도 돼요. 어디 가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도구 가시면 된다 그랬죠? 도구. 도구 가서 도구 클릭했어요. 그러면 어디? 되게 많아요. 이게 별거 다 했어요. 다 해보면 되게 재밌어. 별게 다 했어. 인물 얼굴 이렇게 뽀사시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얼굴 갸름하게 하고 그걸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일단은 오늘 그 강의가 아니니까 여기 앞에 있는 기본 보정 이것만 잘 되는 거예요. 기본 보정 들어오니까 자 어디? 여기 아래쪽에 여기 클릭하는 거 이거 클릭을 딱 했더니 보니까 밝기 클릭한 상태에서 자 지금 제 손가락으로 터치할 건데 여기 안 가도 돼요. 여기 화면에 터치해도 돼요. 여기 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화면에 그냥 터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밝아져요. 근데 밝아지니까 밝아지니까 좋네요. 이것도 괜찮다. 근데 이 사진도 나쁘지 않은데요. 하늘이 날아가도 괜찮은 사진이에요. 역광 느낌이 좋으니까. 자, 근데 자 하늘을 이렇게 밝히니까 지금 지면 다 살아났죠. 하늘은 근데 디테일은 사라졌어. 이게 노출 보정이라고. 또 낮추니까 어때요? 여기 하늘은 멋지잖아. 근데 지면이 죽는다고요. 자, 이런 경우에 밝기가 아니라고요. 밝기는 그냥 0으로 할 거고요. 자, 잠깐만요. 밝기는 0으로 한 상태에서 자, 아까 뭐라 그랬어? 하이라이트하고 음영. 자, 하이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낮출 거야. 자, 보이시나? 낮추니까 구름 아까 여기 없는 구름 같은 여기 구름들의 디테일이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났어. 그쵸? 뭐 하니까? 하이라이트를 낮추니까 마이너스 100까지 해도 돼요. 나중에 과하면 다시 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터치한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이 뭐라고요? 음영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가 어두운 부분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자로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섀도우로 돼 있을까요? 터치한 상태에서 저 지금 터치를 여기 하고 있어요. 화면에 터치한 상태에서 올려요. 와, 다 살아나죠. 이렇게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촬영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다 촬영된 것을 살려내는 기술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정 영역도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가 원했던 영역, 우리 눈으로 보였던 건 이거였지 아까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눈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살리는 거야.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나눠서 보정하는 거. 근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다 0으로 만들게요. 하이라이트도 0으로 만들고. 제가 스냅시드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자, 분위기를 클릭해 볼게요. 분위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올려볼게요. 올리니까 어때요? 이게 HDR이야. 다 사야죠, 얘도. 분위기. 뭐가 사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사나요? 라고 물으면 하늘이 디테일이 살아나요. 밝은 부분이 다 표현이 돼요. 또 뭐가 살아나나요? 아래쪽에 장미꽃들이 다 밝게 살아나요. 근데 밝기만 살아나나요? 색상이 진해지네요. 그쵸? 결국 사진이라는 것은 밝기와 함께 이제 색상이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과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빠르게 보정할 수 있겠죠. 보정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빨로 들어와서 여기 터치해서 바로바로 보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스냅시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바로 뭐 공유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이것만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하나의 사진에서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찍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보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또 보정을 또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더 잘 찍게 돼요. 사진을. 이 상황에서는 하늘과 지면을 다 같이 넣어서 찍어도 되는구나. 현재 내 카메라 액정에서는 못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내 눈처럼 살릴 수 있구나. 스마트폰을 찍어보는 거야. 스마트폰이 살리면 내 카메라는 당연히 살려요. 내 카메라가 못 살리는 게 말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살리는데 내 카메라가 어떻게 못 살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스마트폰으로 찍고 괜찮으면 얼른 카메라로 다시 찍어요. 왜냐하면 내 카메라는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은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노출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노출 차이가 없게 찍는다고요. 하늘만 찍든지 아니면 지면만 찍든지 이제 꽃들이 있다 그러면 꽃밭이 아니라 꽃에 뭐 한 송이 두 송이에 더 집중해서 찍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 자, 화이트 밸런스 아세요? 카메라에 네. 달리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4000K, 5200K, 6000K. 자, 어때요? K 값이 올라갈수록 더 따뜻한 느낌이 나죠. 내 카메라에는 K 값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게 조정해 보시면 K 값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화이트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밝기에 대해서도 바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이 밝은지 어두운지 몰라요.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이 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카페 같은 데서 사진 찍었을 때 되게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화이트 밸런스 조정.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야경 사진은 차가운 느낌으로 찍으시는 게, 자, 그래서 이게 로우 앵글이고요. 그쵸? 좀 극단적으로 아까 제가 촬영한 거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재미로 이렇게 다녀봐도 괜찮아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이제 이거는 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보고 다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는 또, 그러고 보니까 로우 앵글 찍기에는 또 최적화가 된 카메라긴 하네요. 그쵸?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아져도.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오는 날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반영 사진. 이거는 항상 사진에서 찍으면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수병도 가져다녀요. 그래서 생수병 해가지고 이거 한 2통 정도면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여기 스마트폰 뒷면도 하나의 반사 재질이에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야경 찍을 때 있잖아요. 뭔가 좀 재밌게 찍을 때, 요걸 반사면으로 두고 찍어 보세요. 그러니까 찍을 때, 갑자기 예정이 없던 것들 너무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는 사진 나올 거야. 그리고 아예 뭐 미러지 같은 것도 있어요. 미러지라고. A4 용지 같이 생겼는데 이게 미러로 나오는 미러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있나 이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물이 제일 좋죠. 그래서 사실 비가 오고 하는 날 일기예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일기예보를 보는데 이제 어떤 일기예보를 보는가 하면 오늘 날씨가 비가 와요. 근데 오후부터 갠대요. 오후부터 개는데 이제 저녁에는 좀 일기예보 봤을 때 해가 있어. 다음날 또 그런데 흐림이라든지 비면 아마 그게 제대로 하늘이 안 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다음날은 완전 맑음이에요. 그럼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다음날은 맑음인데 오전에 비가 와요. 오후에는 갠다고 일기예보에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비 오고 난 뒤에 하늘이 되게 드라마틱한 거 아시죠? 보통은 비 오고 난 뒤에 하늘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게다가 비가 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있겠죠. 아침부터 다니면 비 오는 거 찍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영 찍을 수 있죠. 그리고 그날 일몰이 또 예쁠 거예요. 일몰까지 예쁘게 찍을 수 있죠. 조금 더 기다려요. 일몰 다음에 한 20분은 재미가 없어. 왜냐면 20분 정도는 매직아웃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진이 되게 안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요. 근데 20분만 기다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했을 때 일몰 시간 기준 20분 있으면 매직아웃가 돼요. 그때 이제 야경 같은 거 찍으면 정말 무조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삼각대가 없으시더라도 한 10분 정도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어두워질 거예요. 한 10분 정도는 손으로 들고도 찍을 수 있어. 근데 야경 사진의 공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때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 쓰시겠지만 없으시면 야경 사진 공식을 버린다고요. 야경 사진의 공식은 뭔가 하면 F값을 높이고 ISO를 낮춰서 찍는 거야. 근데 당연히 그렇게 못 찍어요. 삼각대 없이는. 자, 생각이 들죠? 뭐지? 자, 야경 사진의 공식이 ISO를 낮춘다 그랬어요. ISO를 낮추는 이유는 왜요?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 기초는 알고 계신가? 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ISO를 낮추시면
화질이 좋아지니까 야경사진의 공식은 노이즈가 적은 야경사진을 위해서 ISO를 낮춘다고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뭐래요? F를 높인다. F값을 높여요, 보통. 높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더 쨍하게 만들 때 쓰는 거야. 그리고 F값을 높이면 F14 이렇게 높이면 빛 갈라짐이 생겨요. 그 조명에서 이렇게 빛이 짝짝짝짝 갈라진다고요. 그 주간에도 사용해 보셔도 돼요. F값 높여서 찍으시면 태양이 빛이 갈라져요. 자, 그렇게 찍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셔터 스피드가 얼마가 되겠어요? 막 10초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손으로는 절대 1초도 못 찍어요. 손을 들고. 그러면 물론 내가 어디 고정된 지형지물 바닥에 두고 찍으시면 가능해요. 바닥에 두고 찍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삼각대가 내가 없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ISO를 올려요. 올린다. 1600, 3200. 노이즈는 생길 거예요. 근데 요즘 카메라들 노이즈 나쁘지 않고요. 노이즈 있는 야경 못 돼요. 예쁘면 되지. ISO를 올리는 게 흔들리는 사진보다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ISO 올리는데 왜 흔들리지? ISO를 만약에 내가 낮추려고 하다 보면 셔터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ISO를 올려줄수록 셔터 스피드가 이거 이해하시려나? 빨라져요. 이해 안 되죠? ISO를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ISO 올린다는 게 빛의 입자를 이렇게 더 밝게 만들어서 빛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빛을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밝게 나와요. 근데 ISO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빛을 오랫동안 줘야지만 밝게 보이는 거야. 그 빛을 오랫동안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조리개를 많이 개방한다든지, 조리개 개방해서 빛을 오래 주는 방법이 있고요. 셔터 스피드를 오랫동안 둬가지고 셔터를 열었다가 닫는 속도를 오래 걸리게 하면 역시나 해결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야경은 둘 다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빛이 충분치 못하니까 조리개도 낮춰야 되고요. 조리개 F값을 낮춰요. 그러면 조리개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쵸? 조리개에서 F값을 낮춘다는 말은 F5.6이 아니라, F11이 아니라 F5.6, F4를 쓴다는 거는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럴 때도 빛이 부족해요. 그때 뭐도 해야 돼요? 셔터 스피드를 원래는 오랫동안 열어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삼각대가 필요하다고요. 삼각대가 나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ISO를 지금 올려둔 상황이야. 그래서 두 가지만 해주시면 조리개 구멍을 열고 ISO만 높여주셔도 셔터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느리지 않더라도 사진이 충분히 찍힌다는 거야. 보통 한 60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 정도가 나오면 돼요. 아시겠죠? 30분. 그리고 내가 가진 렌즈는 되도록이면 망원을 쓰시면 안 되고 가장 넓게 보이는 화각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 30분의 1초에서 60분의 1초. 30분의 1초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시면 야경도 어떻게 찍을 수 있다고요? 손으로 들고 찍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쁘게. 그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는 연사로 찍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사로 해서 지금 이해 잘 안 되시면 제가 사진 기초에 대한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고요. 모르시면 제가 링크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따가 톡 하시면 돼요. 그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니까 좀 힘들어서. 오늘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사로 누르시면 따다다닥 여러 장 찍힐 거야. 그러면 보통은 이게 누를 때 흔들리고 뗄 때 흔들리는데 중간 사진들이 건지거든요. 그렇게 찍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하이앵글 사진이고, 아까 로우앵글 보여드렸잖아요. 하이앵글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보시면 하이앵글만의 또 느낌이 있어. 야경사진. 이거 홍콩에서 찍은 건데, 이거는 약간 제가 좀 색다른 방법을 썼어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써보신 적 있나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S 모드, TV 모드. 그거를 10분의 1초 정도로 줬어요. 원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분의 1초 하면 사진이 당연히 흔들려요. 내가 손으로 10분의 1초를 들고 찍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제가 홍콩에 트램이 있어요. 트램은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정차를 많이 해요. 그때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10분의 1초 정도를 두고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면 10분의 1초면 찰칵 이렇게 찍힐 거예요. 찰칵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늦어요. 찰칵 이렇게 찍히는데 그때
고정을 한 다음에 연사로 그렇게 연사로 찍는 연사로. 그러면 사실은 어디는 안 흔들리는 게 좋아요. 여기 뒤쪽은 안 흔들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10분 1초는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많다 그랬잖아. 살짝은 아마 흔들렸을 수 있지만 어쨌든 10분 1초 정도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런 흔적들 정도는 담을 수 있어. 이게 나중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거 하시면 장점이 있죠. 초상권에서 해방이 되죠. 물론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도 되지만 초상권에서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뭔가 사진에 좀 작품성을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찍어 보시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초점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아, 이거는 일부러, 근데 이거는 흔들려서 찍은 게 아니라 나는 고정되고 이게 사물이 흔들리게 만든 거고요. 근데 내가 찍은 사진들이 흔들리면 이게 좀 사진이 되게 볼품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흔들린 이유가 대부분 왜 흔들릴까요? 셔터 스피드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보통 A 모드를 찍었을 때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A 모드로 찍었을 때. 왜 그런가요? A 모드로 찍었을 때 아까 노출 보정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A 모드로 찍을 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앞에 계신가? 가지고 계신가? A 모드로 찍을 때 만약에 노출 보정을 하잖아요. 노출 보정을 하면 뭔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노출 보정을 하면? 아까 질문하셨던 게 A 모드에서 F 값을 낮추면 안 밝아진다 그랬죠? 왜 안 밝아져요? 셔터 스피드가 바뀌어서. 맞아. 셔터 스피드가 바뀌어. 나중에 카메라를 앞에 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출 보정을 하게 되면 아니면 조리개 값만 바꿔도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한테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해줘라는 게 오히려 조리개 우선 보는 거야. A 모드, AV 모드가 카메라한테 셔터 스피드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셔터 스피드 신경 안 쓸 거야. 그런데 그럴수록 조리개 우선 모드 사용하실 때 셔터 스피드를 항상 찍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찍다 보면 어느 순간 막 10분의 1초, 어떨 땐 1초 막 이렇게 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이거 아닌데 라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 뭔가 하면 찍었는데 칵 이렇게 찍었으면 셔터 소리 들으면 알아요. 이건 뭔가 아닌데? 뭐야? 흔들린 거죠. 그러면 얼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야? ISO를 자동을 하지 마시고 수동에서 ISO만 올려줘도 셔터 스피드가 올라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리개 값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리개는 낮출수록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리개를 낮춘다는 게 조리개 구멍을 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와요.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지 않더라도 이미 조리개가 구멍이 크니까 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셔터가 찰칵 그냥 바로 찍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낮추시고, 항상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셔터 스피드가 안 나와서 사진이 흔들릴 때는 조리개를 낮추거나 어떻게 또 ISO를 수동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화질은 포기가 돼요. ISO 너무 많이 올리면. 근데 흔들리는 사진보다 낫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 내가 광각으로 찍을 때하고 망원으로 찍을 때 광각으로 찍을 때가 좀 흔들림에 덜 민감해요. 얘가 망원으로 찍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사진이 확확 흔들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나의 렌즈의 초점 거리라는 걸 보세요. 초점 거리라는 게 뭔가 하면 렌즈에 적혀 있죠. 185 아니면 2470 이런 게 적혀 있을 거야. 그게 초점 거리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50mm로 찍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요. 그래서 한 100분의 1초 정도가 지금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는지를 찍기 전에 이거 셔터 안 누르셔도 지금까지 모르셨으면 그때 보세요. 셔터 스피드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내 액정에 지금 이렇게 찍을 거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100분의 1초보다는 더 빠르게 되도록 잘 모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 깊숙하게 설명 못 드려요. 기초 강의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하시면 되고, 자, 크롭 카메라. 그러니까 크롭 카메라는 게 지금
조선아님께 크롭 카메라요. 그거는 곱하기 2보다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원래는 곱하기 1.6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또 곱하기 1 해야 되니까 머리 아파요.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곱하기 3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150분의 1초보다는 빠르게 되도록. 어두워질수록 이게 점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보다는 빠르게 찍으시면 거의 사진이 안 흔들리고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야경 찍을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마지노선을 잡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30분의 1초. 이거는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예요.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진짜 좋고 정말 숨도 안 쉬고 꼼짝 않고 찍을 수 있다 그러면 한 30분의 1초 정도는 찍어요. 그때 팔꿈치를 딱 붙인 상태에서 몸에 정말 안 흔들리게 정말 잘 고정해 찍으면 30분의 초에 찍는다고요. 야경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는 거고요. 보통 때 이 정도를 확보해서 찍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스마트폰에는 HDR 기능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파노라마는 스마트폰을 빨리 찍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뭐 R2라든지 M2, A7이라든지 아니면 마크2에도 6D 마크2에도 파노라마 기능은 없어요. D750에도 없지 않나요? 750D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파노라마는 물론 카메라로 찍는 방법도 있어요. 카메라 찍고 보정해도 되게 쉬워요. 이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닌데 나중에 또 카메라로 나는 파노라마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블로그에 다 친절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이 가장 위대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HDR이 되는데 파노라마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니까. 자, 이거는 그냥 찍은 사진, 얘는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 어떤 게 나아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파노라마가 훨씬 낫죠. 이 장면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파노라마로 찍어야죠,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카메라로도 되게 쉬워요. 몰라서 못 찍으시지, 알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그래도 제일 빠르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가로로 두고 찍는다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가로로 두면 이 타워가 잘리겠죠. 내가 가로로 두고 찍으면 잘리겠죠. 어차피 가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파노라마예요. 이렇게 가나, 내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횡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담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찍던 담을 수 있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찍어야지 폭은 더 넓게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찍으실 때는 세로로 찍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이게 폭이 더 넓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찍어 보셨어요? 이거 한 번씩은? 아니요. 네. 한 번씩 해보셨어요? 자, 이게 근데 잘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거 파노라마 찍을 때 요 장면이 나오면 요거 버튼 딱 눌러주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어떤 거는 떼도 되고요. 뭐 보통은 누르고 있겠구나. 보통 누르고 있을 거예요. 누른 다음에 내가 몸을 이제 거의 요 상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드컹드컹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내가 놓고 싶은 장면에서 놓으면 돼요. 구도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놓으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면서 계속 이게 안 끝난다 계속 가는 분도 있어요. 안 그래도 돼요. 한 다음에 가서 놓고 싶다 놓으면 그렇게 딱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장면이. 그렇게 파노라마 찍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런 데는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거의 이건 몇 도지? 한 270도를 갔어. 얘는 120도 정도? 이렇게 갔어. 어쨌든 내가 놓고 싶은 장면에서 놓으면 되는데 스마트폰이 뭐에 취약한가 하면 이런 강한 빛에 취약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때는,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는 이거 찍으실 때 훨씬 낫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때는 이왕이면 이 태양이 구름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 찍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태양이 여기 산 있잖아요. 산에 꾸각꾸각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딱 찍으시면 제일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결국은 사진은 뭐라고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시간대. 그 시간대 잘 맞춰서 찍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요거는 꼭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뭔가 하면 좋은 빛.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상당히 좋은 빛. 어떤 게 좋은 빛일까요? 다 좋은 빛 같은데.
일단 좋은 빛은, 사진에서 좋은 빛은, 물론 드라마틱한 빛을 위해서는 강한, 이런 빛이 좋은 빛일 거야. 이런 강한 빛. 드라마틱한 사진에서는. 하지만 드라마틱하지 않고 내가 진짜 예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그림자가 옅은 확산광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빛이, 답을 해버렸다. 이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제일 좋은 빛인데요. 자. 만약에 제가 이런 조명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하나가 있어, 이 조명을. 그러면 그림자가 어떻게 보였겠어? 되게 진하게 하나가 보일 거야.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그림자가 두 개가 생길 거야. 여러분들 그 가로등 지나갈 때 그런 경우 있죠. 내 그림자가 교차해서 두 개가 보이는. 그때 두 개가 있으면 그림자가 중첩되는 부분은 좀 약해져요. 이게 그런데 10개가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10개가 생길 거고 거기가 중첩되는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나올 거야. 근데 이러한 플래시가 10,000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되게 부드러운 빛이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빛이 만약에 무한대로 있다 해보세요. 그 빛이 무슨 빛이야? 이런 빛이야. 창가에 들어오는 빛. 이 빛은 그림자가 되게 부드러울 거야.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태양이 보이는 빛은 아니에요. 태양은 이거는 직사광선이야. 확산광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야외에서 확산광이라 그러면 오히려 구름이 있는 날이 확산광이야. 태양은 있는데 구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 눈이 부시지 않는 거, 그게 확산광이야. 근데 아예 태양도 안 보이고 먹구름, 그거는 별로 좋은 빛은 아니죠. 너무 어두운 빛이니까. 근데 어떤 빛이야? 태양은 있는데 봐도 눈이 부시지 않게 구름이 있는. 그 요즘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런 역할을 해요. 또 눈이 안 부셔. 막 미세먼지 심한 날은. 그때가 근데 사진 찍기엔 되게 좋은 빛이야. 이런 빛은 되게 비싼 빛이에요. 이거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이런 빛을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집을 이런 빛으로 밝혀요. 근데 태양이 아니라 이런 빛을 진짜 인공조명으로 밝혀요. 밤에. 엄청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빛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창가에서. 그러면 이거를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예쁘게 나요. 그러면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어디서 찍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를 창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 오히려 창을 등지고 찍을 때가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게 직광이 될 거니까. 제가 여기서 찍으면 역광이잖아요. 역광이잖아요? 어디서? 반대편에서. 근데 역광에서 찍어도 예뻐요. 근데 어둡게 나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어둡게 나오면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실 거니까? 노출 보정해서 밝게 찍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야. 밝게 찍으면 되니까. 역광이 어둡게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돌아가서 찍을 거예요. 이쪽 반대쪽에서. 창이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찍으면 뭔가 조명을 한 것처럼 되게 어떻게 나요? 되게 윤기가 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인물 사진을 찍어줄 때도 어떻게 찍어요? 이런 창가에서 내가 창을 등지고, 그러니까 내가 촬영을 하는 인물은 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근데 완전히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사실은 약간 45도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45도로 가면 내 그림자가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침범한 일도 없어요. 그 빛이 바로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봤던 그 빛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정면사진 찍어 보셨죠? 정면사진 찍어 보셨죠? 보면 이렇게 포토박스라 해서 되게 큰 조명이 반짝하고 한 번에 비치잖아요. 보셨죠? 이제 그런 빛의 원리인 거야. 그리고 이 빛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역광이에요. 역광인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창이 안 나오게 찍었죠. 이게 바로 다가가면서 찍어 보시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서도 역광의 윤기가 흐르죠. 역광에서 들어오는 윤기, 반짝반짝. 이 느낌이 되게 좋죠. 이때 어둡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출을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더 다가가서 찍는. 이게 스마트폰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근접샷은 스마트폰이 제일 유리해.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5분만. 저도 배고프고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어서 갑자기 먹고 싶다. 네, 아무튼 이런 사진은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근접해서 찍는 거는. 근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자꾸 모든 쟁반을 다 나오게 찍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자꾸 잘라서 찍는 습관을 많이 들여보세요. 이렇게 잘라서 찍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잘라서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빵이라든지 뭐 소스라든지 이런 게 적당히 나오도록 배치해서. 배고프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뭘 한 건가 하면 이거는 그냥 하이앵글이 아니에요.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테이블과의 각도가 딱 평행하게 찍은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감 촬영이다. 부감 촬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뭘 해보면 좋겠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꺾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는 이렇게 각도를 꺾는 게 아니라 요 앵글을 꺾는 거야. 이렇게 꺾어보면 이게 되겠죠. 자, 어때요? 어때요? 조금 더 피사체가 꽉 차 있으니까 더 나아 보이죠. 게다가 대각선 구도예요. 훨씬 더 역동성이 생기고 덜 심심하죠. 물론 어떤 사진이 더 좋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했어. 역광인데 이게 역광은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게 역광이에요. 역광은 어떻게 찍으면 돼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는 밝게요. 노출만 올리면 되니까 역광에서 여러분들은 나 못 찍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역광을 또 이 빛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이 빛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자연에 쓴다 그러면 이 강한 빛을 이렇게 교각 사이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 안 했구나. 어쨌든 교각 사이에 넣거나 이 빛이 최대한 안 보이게 찍으시면 돼요. 직사광선이 내가 사진을 찍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카메라 앵글 이 빛마저도 안 들어오게 찍으시면 역광을 잘 찍을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 포스트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이거 보정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는 굳이 인스타그램 보정이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설명드려야 돼서 여러분들 사진을 한 번에 리사이징 시키고 할 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블로그에는 사진을 이렇게 리사이즈 할 때 훨씬 더 쨍하게 보이고 왜냐면 내가 보정해서 볼 때는 되게 쨍하게 보였던 게 블로그에 올리기만 하면 뭔가 쨍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사진이 뭔가 색상도 뭔가 빠지는 것 같고 자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요거는 저기 영상으로 하나 더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를 한 번 더 봐주세요. 지금은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게 포토스케이프 아무도 지금 없으시죠? 그러니까 네. 이거 지금 말씀드려도 모를 거니까 요거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드릴 거고 지금은 하는 요령만 보시면 돼요. 이 앱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무료 앱이에요. PC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뭐 20장이든 30장이든 한 번에 다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쭉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사진들이 쭉 나와요. 그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화면이 이게 지금 얼굴 나오고 이게 하면은 내가 약간 이동하면 화면 이쪽에 보여요. 다 안 보여가지고 자 보시면 이쪽에 기본이라는 데 가면 뭐가 있어? 크기 조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는 보통 네이버 기준으로는 가로가 966 픽셀이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 세로는 900이라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으로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을 구별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로 966, 세로를 966을 하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900 정도로 세로 사진은 따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필터를 누르시면 돼요. 필터를 누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선명하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야.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아니라도 사진을 리사이즈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사진 되게 큰 사진이잖아요. 이거를 리사이즈 할 때 화질이 기본적으로 깨지게 돼 있어. 화질이 깨져.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보였던 사진도 뭔가 안 선명하게 보여. 그래서 그때 요걸 하고 나면 반드시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바이큐빅이라고 요게 사이즈를 줄이면서 약간 선명하게 해주는 기능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에서 선명하게 플러스 1 정도 해주시면 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올라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개체에 들어가시면 여기 뭐 사진, 이렇게 낙관 같은 게 미리 있다 그러면 낙관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낙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에 하면 카메라 정보 같은 것도 넣는 것도 다 있어. 이건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여기 카메라에 뭘로 찍었고 ISO 얼마 여기까지 다 넣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다 되고 나면 이제 중요한 게 저장. 저장할 때 이왕이면 여기 보시면 JPG 저장 품질은 100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생겨서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게 아웃풋 폴더가 왜 생기는가 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진이 그냥 겹쳐지겠죠. 그래서 리사이징한 사진은 전부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일단 강의 내용은 오늘 사실 이게 2시간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동안에 엑기스들만 뽑아서 지금 다 해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엑기스만 뽑다 보니까 내용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 좀 어려우신 게 있었죠. 이해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던 궁금증은 일단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정리해서 PDF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다시 읽어보시고 또 잘 모르시는 거는 사진 기본적인 내용들은 뭘 보실 거예요? 제 블로그에 되게 친절하게 다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 좀 보시면 이미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제 블로그에 뭐 이거 쓴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거 아마 이해가 좀 더 되시지 않을까? 강의 안 들으신 것보다. 뭐 질문 있으세요? 그 네이버 블로그 자체에 이미지 리사이징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쓰지 말고 네. 내가 네. 먼저 리사이징 한 다음에 올리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이버가 이미지에 대해서는 애들이 노력을 안 했어. 노력을 안 해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썼어. 이미 초창기부터. 그래, 이미지가 올리면 뭔가 다 손해보는 느낌이야. 올려보시면 비교해보면 아실 거예요. 심지어 다음하고 비교해도 너무 형편없이 안 좋아져요. 뭐 화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그 선생님 블로그 구독자 수 많은 노하우는 아, 이거는 제가 맞다. 이런 것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쵸?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블로그가 자꾸 저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키워드를 너무 상업적인 걸 많이 잡으셔도 안 되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구독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 아래쪽에 보면 이웃 추가 밴에 있는 거 보였어요? 네. 이웃 추가해달라. 제가 그거 실험해봤어요, 예전에. 그거를 안 넣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거하고, 배너 놓고 이웃 추가해달라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추가를 많이 해요. 이게 이상해요. 심리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는지 배너 추가하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넣으면 예전에 저 유튜브 할 때도 저거 막 너무 그렇다. 뭐 좋아요, 구독 왜 지금 해달라 그러나 말 안 해도 그냥 좋으면 해줄 건데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좋아야죠. 근데 두 번째는 해달라는 거하고 안 해달라는 게 거의 한 3, 4배의 차이가 있더라고.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그래서 그거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결국은 네. 사람들이 자꾸 보게끔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낚시를 자꾸 하다 보면 블로그 품질도 되게 안 좋아지고요. 제가 이거 빨리 느린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일단은 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긴 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해야지 나만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대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할까?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이렇게 뭐 콘텐츠를 하나 올릴 때 키워드를 네이버에 먼저 올려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러리스 검색을 해요. 그 미러리스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들이 연관 검색으로 떠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네. 먼저 컨텐츠 올리기 전에 검색을 해본다고요. 유튜브 강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썸네일 있죠, 썸네일. 제일 처음에 보이는 그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고, 저 썸네일 신경 쓰는 거 아시죠? 뭔가 잡지의 표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또 디자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썸네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에 비해서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제목도 그냥 대충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더 생각해가지고. 잘 모르면 어떡해요?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이미 자주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은 연관 키워드로 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썸네일을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제 말미에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구독자를 확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자꾸 고민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좀 감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스마트폰 강의로 바꾼 게 더 이상 DSLR과 미러리스만 강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봐야 돼요. 근데 그 트렌드는 이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저는 드라마 같은 것도 봐요. 그리고 CF도 많이 봐요. 광고 있잖아요. TV CF도 보면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색감을 막 해서 사진 올리면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막 색감 같은 것도 보면 CF가 되게 이상한 색감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뭔가 그런 것들부터 해서 보고 있어. 아무튼 이제 곧 잘릴 거예요, 우리. 시간이 40분씩 세 번째라서. 아무튼 엑기스 설명드렸으니까 좀 도움 많이 됐길 바라고요.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카톡으로 주세요.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질문 답해 드릴게요. 네. 네. 토요일에 되게 애매한 시간에 고생하셨어요. 저 혹시 평일이 나을까요? 이런 강의가? 주말이 나요? 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럼 평일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늘 세 분이나 못 오셨어요. 갑자기 외식이 잡히거나 외식이 이 시간에 안 잡혔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뭔가 자꾸 얘들이 많이 잡히시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강의 제가 정리는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